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0.84%,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5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5% 하락했습니다. AI 장비의 감가상각 논란과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공급 우려 등이 여전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늘면서 약세로 반전한 겁니다. AI 관련주의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 이사는 고평가된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Our assessment of asset valuations is that they are, on the whole, elevated relative to historical benchmarks in a number of markets. My impression is that there is an increased likelihood of outside asset price decline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물가 인상은 물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수당 청구자가 197만 4천 명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8천 명 늘며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이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미국인이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연구에선 관세가 4%포인트 오르면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통업체 월마트가 3분기에 매출이 5.8% 증가하는 등 탄탄한 실적을 발표한 것도 경기 둔화의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낮은 가격의 필수품을 파는 가치지향적인 소매업체로 인식되는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 호조는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압박을 느껴 소비 심리가 위축돼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오라클이 인공지능 위험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떠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IC 데이터 서비스에 따르면 5년 만기 오라클 신용구도 스와프 스프레드는 연 1.11%포인트로 최근 몇 달 새 3배로 뛰었습니다. 채권 원금 1천만 달러당 매년 약 11만 1,000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CDS는 채권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부도 위험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오릅니다. 투자자들이 대규모 AI 관련 지출, 복잡하게 얽힌 거래 구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보다 낮은 신용 등급 등을 이유로 오라클 CDS에 몰려들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오라클 CDS 거래량은 지난 14일까지 7주 동안 약 5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은 2억 달러였습니다. 신용평가회사 3곳에서 투자 등급으로 평가받은 오라클이 단기간에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지만 AI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오라클 CDS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라클 주가 역시 AI 거품론 속에서 지난 9월 10일 고점 대비 36% 폭락했습니다. 오라클은 최근 AI 거품 논란에서 사례로 자주 등장합니다. 오픈 AI, 소프트뱅크와 함께 향후 5년간 약 5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원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약 20개 은행이 오라클이 임대할 뉴멕시코 소재 데이터 센터 건설에 180억 달러 약 26조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합니다. 이와 별도로 오라클은 지난 9월 18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연중 최대 규모 회사채 발행이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MS, 구글 등 3대 클라우드 제공사에 뒤처진 오라클이 본격적인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프라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채권 발행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흐름을 보면요. 오픈 AI가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망할 것 같은 그런 테크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잖아요. 그것들도 다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걸로 수익을 못 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하나의 거품론의 계기를 보면요. 빅테크 회사들이 요즘 채권 발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네요. 얘네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 차로 접어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2년 네. 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GPU가
성능을 좀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 이런 단계가 오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그걸 활용해야 되는 단계에서 투자가 필요한데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수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산업의 변화를 이끌었느냐라고 본다라면 그건 아니죠. 현재 지금 AI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AI 기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선점이라고 그럴까요? 네.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이 투자가 결코 돈을 못 벌면서 끝난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변화가 아직 일어났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단지 주가가 변동을 나타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이것을 거품이 아니겠냐. 네. 주가가 흔들리니까 우리 뭐 바람이 갈대를 흔들리면 그 갈대가 흔들리는 거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 19절처럼 네. 이런 것들이 주가가 흔들리니까 이 거품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또 일부 또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왜 팔았을까? 그냥 팔은 건 아닐 텐데 거품론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회사채를 그 조달한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결국 더 잘하고 더 선점하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거품을 만들겠지만 네. 지금은 아니다라고 반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행일에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불교 경전이라든가 불교 가르침에 있는 말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JP 보건 쪽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최소 5조 달러가 투입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AI 버블론의 원천이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호황을 이끌어온 AI 산업의 대표주자 엔비디아가 3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8월에서 10월 570억 달러, 우리 돈 83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1.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매출 549억 달러, 주당 순이익 1.25달러를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번 발표는 AI 거품 우려와 엔비디아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의 사용 기간과 감가상각 방식 논란이 시장을 흔드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Many are questioning at this point in time, how much longer can the AI infrastructure spend continue? They're questioning the excessive valuations of some of these tech companie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AI revolution. AI 칩 감가상각은 고가의 AI 장비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장비가 쓰이는 기간에 맞춰 나눠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PU의 수명이 예상보다 짧거나 길면 AI 관련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수익, 나아가 주가와 대출 금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엔비디아 AI 칩의 회계상 사용 예상 기간인 내용 연수를 최대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에 불과할 경우 AI 인프라 구축 비용 계산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AI 칩의 감가상각 문제가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 전략과 기술주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이에게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여당인 공화당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배당금 계획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서 급증세를 보이는 만큼 관세 수입을 적자 축소나 의료 안전망 확대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공화당 내에서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존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관세 수입이 현재 상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유용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중 하나가 부채 상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도 우리가 관세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당 계획은 원래 전략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 구상은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 물가 안정을 내세워 압승을 거두자 현금 지급으로 맞불을 놔 지지세를 끌어올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현금 살포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은 올해 1,580억 달러, 향후 10년간 2조 3천억 달러의 수입을 정부에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중산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따라 2,800억 달러에서 6,0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백악관은 늘어난 관세 수입의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국가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에 투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활용안을 마련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아직 공화당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